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긴글 쓰는 법 기본 개념 강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페이지는 대략 한 164쪽 정도 되네요. 그죠? 차근차근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긴글이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긴글은 건국대 문제와 연세대 문제 두 문제를 넣어 두었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각 챕터 앞부분에 이렇게 글을 하나씩 넣어놨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거는 왜 넣었냐면 마지막 부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부를 왜 하고 어떤 점에서 공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어떤 방식의 공부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읽을 만한 제시문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소유 양식, 뭔가를 머릿속에 자꾸 넣으려는 학생의 공부 방법이 있고, 존재 양식, 자신의 어떤 삶과 인생을 이렇게 풍부하게 하고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어떤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논술은 소유 양식으로 공부하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능동적으로 자꾸 질문하고 하는 것이 논술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긴 글 쓰는 방법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일단 글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제시문의 양이 많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긴 글을 쓰기를 학생들이 아주 어려워합니다. 짧은 글을 쓰는 건 학생들이 그나마 조금 편해하지만요. 긴 글 쓰는 거는 학생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글과 긴 글은 어떤 차이가 있냐? 짧은 글은 압축을 요구합니다. 압축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뭔가 길게 막 느려서 쓰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긴 글은 뭘 요구하냐면 여러분들이 심층적 사고를 통해서 제시문을 풍부하게 해석하고 주제의 다양한 측면을 사고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특히 이제 뭐 연세대든 건국대든 뒤에 2번 문제 혹은 연대는 1, 2번 문제가 모두 긴데 학교에서 해설한 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들을 학생이 심층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어서 냈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뭔가 정리정돈 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에는 하나의 소재고 그 소재를 최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분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짧은 글은 긴 글을 이렇게 긴 글이 있으면 요거를 쭉 줄이는 걸 줄여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걸 요구한다면 반대로 긴 글은 이렇게 짧은 글을 확대시켜서 여러분들이 풍부하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은 어떤 욕구나 욕망이 강한 어떤 논술 문제다, 즉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쓰지 말고요, 주제를 딱 잡고 주제에 관해서 깊이 있게 물고 늘어지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긴 글 쓸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주제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의외로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제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냐? 많은 학생들이 긴 글을 쓰다 보면 자기 필에 취해가지고 막 씁니다. 막 쓰다 보면 주제와 상관없는 자기 이야기 써요. 주제와 상관없는 제시문에 지 생각에 뭔가 중요하다고 싶은 제시문의 이야기를 써요. 주제를 쓰지 않고. 그래서 주제를 놓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긴 글을 쓸 때는 절대 주제를 놓치면 안 되고 내가 쓰는 모든 문장이 주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긴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 구조를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떤 논리를 만들어야 타당한 논리가 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 합리적, 창의적 사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인 어떤 텍스트의 이해와 그것에 대한 어떤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는 게 한 70, 80% 나오고,
뭔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조금 쓸 수 있는 게 한 20-30% 정도 나옵니다. 대학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긴 글을 요구하는 대학들은 답안의 가지수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답의 가지수가 여러 개로 나온다. 짧은 글은 주로 이제 딱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측 의도가. 따라서 학교 측 의도를 딱 잡아서 못 쓰면 그냥 땡인 거예요. 그렇지만 긴 글은 여러분들이 주제를 잘 잡아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깊이 있게 사고하면 사고할수록 훨씬 더 다양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답안의 가지수가 예를 들어 짧은 글은 한 2-3개 나온다면 많아야 3개고요. 짧은 글은 거의 1개, 2개입니다. 거기서 끝나요. 그렇지만 긴 글을 요구하는 글들은 보통 답안의 가지수가 3개, 4개, 5개 이런 정도로 좀 더 다양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제를 놓치지 않고 주어진 제시문들을 최대한 다양하고 풍부하게 해석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논리를 자기 스스로 구성해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긴 글쓰기의 어떤 핵심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건국대 문제입니다. 건국대 2017년도 모의논술 문제죠. 자, 문제를 보시면 가하나의 논지를 바탕으로 다에 나타난 사회 현상을 논술하라. 일단 1번 문제는 짧은 글이에요. 이제 400에서 600자. 그렇지만 2번 문제는 가하나의 논지를 바탕으로 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라. 자, 이게 왜 내가 긴 글의 문제로 넣었느냐? 일단 보세요. 1번에서 가하나의 논지에 대한 이해를 물어봐요. 그리고 다의 사회현상에 대해서 논술하라는 게 나오죠. 근데 2번을 다시 보겠습니다. 2번에 또 가하나가 나옵니다. 일단 가하나에 대한 이해는 1번에서 거의 다 점검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아, 얘가 가하나를 잘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1번 쓴 거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2번에서 가하나의 논지를 바탕으로 라의 글을 쓸 때 중요한 건 가하나를 잘 이해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그거 1번에서 어차피 다 썼는데 2번에서는 가하나의 핵심되는 어떤 개념과 논리를 가지고 라 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검토하고 그것을 나랑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죠?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라. 이건 뭐예요? 자기 견해잖아. 자기 견해는 어떻게 쓰라고 했죠? 이건 제가 문제 풀 때를 쓰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논리를 구성을 해야 된다. 나는 라의 글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가? 가의 기준으로 볼 것인가? 나의 기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가, 나는 모두 문제가 있으니까 가, 나를 종합한 제3의 견해로 볼 것인가? 그렇게 뭔가 견해의 기준을 찾고 내 기준이 왜 정당한가? 그래서 내 기준이 정당한 이유나 근거는 뭔가? 내 기준이 정당한 대표적인 어떤 사례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쓸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기준과, 그죠? 그 기준을 뒷받침하는 이유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글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떤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사고력을 묻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왜 짧은 글로 들어가 있죠? 긴 글인데? 그 교재 편집하면서 좀 오류가 되어 있네요. 자, 하나 더 풀어보는 문제는 연세대 문제입니다. 연세대 문제. 연세대 기출 문제인데요. 요거는 한번 보죠. 문제를 보면 차이와 갈등의 관점에서 가나다의 핵심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라의 르블롱 씨가 경험하는 내적 갈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다의 주장이 지닌 한계를 서술하시오. 그래서 글자 분량을 보면 1번 천자, 2번 천자입니다. 연세대 문제거든요. 분량이 좀 더 길죠, 그죠?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해보고 써야 될 것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연세대 문제를 조금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가나, 다, 라가 전부 다
주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연세대는 제시문에 어떤 이론적 텍스트를 주기보다는 가나다라가 개별적인 어떤 사례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논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글이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학교도 다양하게 이렇게 서술해 주기를 원합니다. 즉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어떤 차이와 갈등이 발생되는 이유나 원인, 다양한 양상들, 차이와 갈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학생들이 다각도로 분석하기를 원했고 이런 말들이 들어있어요. 또 르블롱 시기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르블롱 시가 상대를 배려하는 어떤 공감하려는 어떤 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를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자신의 신념과 현실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어떤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학교가 단순히 어떤 일면적으로 하나의 답안을 이렇게 쭉 밀고 나가서 써주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쟁점을, 문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들을 스스로 구성해낼 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들을 낸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개별적인 사례들을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해석하면 할수록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긴 글을 쓸 때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긴 글을 쓰는 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뻔한 이야기를 그냥 나열하려고 하지 말고, 이 주제에 관해서 내가 밑도 끝도 없이 파본다. 이 정도까지 내가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고를 최대한 끝까지 밀어붙여서 자기 스스로 논리 구조를 조금 만들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죠? 자, 논리 구조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했죠, 그죠? 많이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논리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논리적, 합리적, 창의적 사고, 요것도 다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스스로 이걸 구성해내는 어떤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궁금한 사항은 논법.com으로 남겨주시고요. 1661-5243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긴 글 쓰는 법. 자, 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제랑 쟁점을 정확히 잡고 깊이 있는 어떤 사고를 보여주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